자, 그러면 그 남편분의 그 사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단장님. 예, 그 당시 남편은 근무지에서 발을 헛디뎌 갖고 굴렀다는 계단이 한 5층 정도 되는 데서, 그래서 추락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방원영 의사는 술 먹고 넘어졌다고 그 당시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 진실을 입증하는데 지금 20년이 넘게 걸린 겁니다. 당연히 추락사고로 입원한 환자를 갖다가 술 먹고 넘어진 환자라고 거짓말로 진단서 작성하고, 또 하이원 신경외과 의사는 치료도 하지도 않았는데 만성 경막과 출혈, 그러니까 만성이라는 것은 기왕증에 의한 뇌출혈이 되었다, 그렇게 거짓말로 작성하고, 또 신경외과 김동석 의사는 남편을 30년 동안, 아니 3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수술할 환자를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기왕증의 뇌출혈인 것처럼 경막하 뇌출혈, 경막하 의증, 뭐 그런 식으로, 또 게다가 알코올 의존증, 그렇게 거짓말로 신경외과 의사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거짓말로 진단서를 쓰다 보니까 제가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송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만에 6군데의 사고 당시 CT 세브란스 의사들이 작성한 그 진료 기록 가지고 거꾸로 제가 그거에 의해서 남편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다 라는 진료 기록 감정을 가지고 요번에 박원영 의사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3년 전에 제가 이겼으면 재심도 되고 학교 측하고 학교가 이제 저한테 사죄도 하고 배상도 해야 되는데, 이 박원영 의사가 허위로 진술하는 바람에 무혐의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원상 회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건에서 이제 증거가 있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자, 단장님께서 그 일산병원 박원영 의사를 고소하셨는데 그 취지가 뭔가요? 예, 처음에는 이제 뭐 진단서도 볼 줄 모르고 계속 소송을 하면서 그 증거 찾는데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무려 그 당시 CT 감정 결과, CT는 이제 사고 당시 뇌를 촬영한 겁니다. 그거를 그 의무 기록이 딱 있더라고요. 또 CT도 영상도 있었어요. 근데 학교는 CT 영상이 10년 넘으니까 오래돼서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료 기록, 의무 기록 작성한 게 딱 2장이 있었어요. 그 사고 당시 찍은 그 영상에 대해서 의무 기록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의무 기록을 감정해 보니까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다 고려대, 대한의사협회, 뭐 인제대 백병원, 그 진단서 봤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받고 나니까 그 당시 응급실 의사는 아까 내가 갔던 일산병원 응급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박원영 의사였어요. 그 당시 박원영 의사는 학생, 전공의사에 불과한 의사였는데, 그런 학생을 갖다가 응급실에 이제 있었는데, 그런 학생이 진료 기록을 작성한 거예요. 의사가 안 쓰고, 아니 전문 의사가 안 쓰고 학생에 불과한 전공 의사가 그 허위로 그걸 작성했어요. 그 내용이라는 게 자기가 거짓말로 쓰다 보니까 그냥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자기는 30년 동안 술을 먹었다, 소주 2병을 먹었다. 한 남자의 죽음은 불운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부패 권력만을 쫓는 차가운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조직으로부터 배신당한 그에게 알코올 중독자라는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존엄은 짓밟혔고 결국 억울함 속에 홀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작아진 개인의 절규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던져진 경고입니다. 고 이장우 선생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도록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술 한 잔도 못 마시던 그는 끝내 알코올 중독자로 몰려 사망하였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피의자 박원령 의사에게 허위 진술로 무혐의 처분받은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 송치하라! 고소인 조남숙, 피고소인 일산병원 응급실 박원영 의사. 1. 본단체 창립자이자 사법정의 국민연대 상임대표 조남숙의 부군이신 고 이장우 선생은 연세대학으로부터 89년 3월 15일 부당한 인사발령과 97년 9월 16일 근무하다가 다친 사고마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아 98년부터 연세대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과 함께 고 이장우 선생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연세대학이 장장 30년 동안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결과 장기간 법쟁 투쟁하다가 마침내 고 이장우 선생은 더 이상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2015년 2월 1일 별세하였다. 이 고 이장우 선생은 스승이자 상관이던 강영희 부총장과 강영희의 처조카가 되는 김용단 전 대법관 때문에 고 이장우 선생이 억울하게 사망하게 된 사연. 남편은 공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서울대 법대만 4년을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자 군 제대 후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연세대학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97년 3월 행정직원 겸 전임 강사로 입사하여 농업개발원 3해농장 부사무장,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전문 직급으로 근로 제공했다. 그러나 학교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영희 원장은 남편의 인사 고가를 행정직급이 아닌 잡급직으로 허위 보고한 결과 12년 만에 행정직급에서 기능직 8호봉으로 발령하는 한편 가짜 시습 조교였던 정 씨는 2년 만에 행정직 16호봉으로 발령했다.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 93년 소를 제기하자 강영희 전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사건 담당 김용담 전 부장판사에게 청탁한 결과 김용담은 고의로 농업개발원 위임 정결 규정을 왜곡시켜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고 강영희 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소장을 제출하자 1998년 2월경 서부지원 최충군 재판장은 피고는 원고 이장우가 행정직 32호봉으로 발령하고 정신적 위자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했으나 학교는 조정에 응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치하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교목실장 박명철 목사 회의로 원고는 박 목사를 믿고 소치하하였으나 학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소송했다. 98년 2월 20일 승소 결정문에 의해 남편은 32호봉이던 월 500만 원이고 98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계산하면 원금만 30억 원 이상이다. 그러나 사기 소치하를 당한 후 다시 소송했으나 김용담 전 대법관의 사기 판결 때문에 계속 패소했다. 2013년경 학교가 소송 사기로 승소했다는 것을 알고 학교와 강영희 전 부총장, 김용담 전 대법관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으나 김용담은 2016년 9월 소치하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여 소치하했으나 김용담은 이행하지 않고 원고가 저항하지 못하게 이런저런 사건들로 계속하여 원고를 테러하고 있다. 2021년경
피고 학교 상대로 다시 소장을 진행해 보았으나 서울지법 정원식 판사는 엉뚱하게도 농업개발원은 자체적 기구라고 피고 학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한 푼도 기여한 바 없는 2조 원이 넘는 농업개발원 강영희 원장이 멋대로 해도 되는 개인 소유인 것처럼 2024년 11월 29일 사기 판결을 했다. 고 이장우 선생이 추락 사고를 날 수밖에 없었던 증거들. 가. 경실련과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에서는 1997년 3월 10일경 연세대학교에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자 도리어 학교는 김용담이 전 대법관이 사기 판결한 판결문을 가지고 1997년 9월 6일 남편 급여에 압류를 했으며 남편을 고의로 해고할 목적으로 신체 정신 진단 명령을 강제로 받게 하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추석인데도 7년 동안 고향도 못 가고 소송만 하고 있는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 정신이 허약해져 근무지에서 내려오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추락사고로 세브란스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사학연금 공단에서 달달이 500만 원씩 지급해주는 요양급여를 받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강영희 전 부총장은 부당하게 인사 발령한 범죄를 덮고자 세브란스 의사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한데 기존의 질병으로 발생한 뇌출혈이라고 하면서 직무상 요양급여를 98년도 3월 30일 반려하였다. 원고를 해본 결과 학교는 수 간호사가 허위로 작성한 응급 진료 기록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 박원영 의사는 남편을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한 사실도 없음에도 30년 동안 매일 소주 2병씩 마셨고 알코올 존중 환자라고 허위 경과 보고하고 작성을 하고 하윤 신경외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 사실도 없는데도 급성 경막하 출혈을 만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신경외과 김동석은 급성 경막하 출혈을 1997년 12월 15일경 경막 하수 혈액 낭종 알코올 금단 증상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관리가 남편은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허위 주장하고 판사는 간호사가 작성한 응급 진료 기록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장장 25년 동안 남편은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기각하였다. 결국 남편은 세브란스 병원 박원영, 하윤, 김동석 의사 때문에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신과 병동에 10년 동안 갇혀서 살다가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4년 4월 2일경 고대 안암병원 정용도 교수,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 교수, 박용 신경외과 의사들은 사고 당시 CT를 판독한 결과 뇌상에 의한 뇌출혈이 맞다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남편이 이독하여 2015년 2월 1일경 작고하기 직전에 누명을 벗고자 3억 원만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연세대는 거절하였다. 2019년 4월 1일 대한의사협회와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정의화 원장님이 운영하는 부산 김원묵 병원에서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다친 뇌상에 의한 뇌자상이라는 감정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2019년 12월 10일
기각하여 서울고법 부장 판사 상대로 국가 배상도 청구했다. 서울중앙 2025년 가단 431 국가 배상. 3. 세브란스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1997년 9월 16일 영상 필름, 같은 해 9월 23일자, 같은 해 10월 7일자 영상 필름에 의해 급성 경막하 출혈과 뇌 자상이 있었다라는 서울대학교 병원 감정, 고려대 안암병원 감정, 박용신경외과 진단서, 부산 김원묵 기념 공생병원 진단서, 대한의사협회 감정, 건국대학교 신경외과 고영초 교수 진단서 등 모두 다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의자 박원영 의사의 이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점. 가. 박원영 의사를 고소한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2019년 1월 9일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검사는 박원영 의사가 1997년 9월 16일 당시에는 정신과 인턴 가정으로 일하고 있었고, 고 이장우가 하루에 술 매일 2병씩 30년 정도 마셨다고 환자가 진술하여 그대로 기재된 것이다 라고 자신은 순전히 환자 당시 진술을 토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30년 동안 매일 소주 2병씩 마셨다는 사람에게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기재한다 라고 진술하여 박원영 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남편은 선천적으로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고 강제로 기능직을 근무하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95년도부터 소주를 조금씩 하루에 1~2잔씩 마신 것이 전부였으며,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마신 결과였다. 사고 나기 전까지 우울증으로 술 중독으로 입원한 사실도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 남편에게 그런 얘기만 가지고 박사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감정 결과 외상에 의한 급성 뇌자상이라고 했으므로 박원영 의사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긴급 응급실에 입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강영희 부총장의 지시로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 박원영 의사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추락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한 것이지 술 중독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술 중독으로 뇌출혈이 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영 의사를 허위로 진료 기록을 작성하여 고 이장우 선생이 사망하였다고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 5. 이에 일산 동부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피의자 박원영 의사는 사법수사관을 기망하여 허위 진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고 이장우는 추락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 서울대 병원 감정 결과 밝혀졌으므로 피의자 박원영은 허위 진술한 것이 분명하다. 2. 일산 동부경찰서는 박원영 의사를 이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즉시 기소 송치하라. 송치하라! 3. 일산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박원영 의사는 억울하게 사망한 고 이장우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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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세되는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을 앞세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죄, 소송 사기로 승소한 죄,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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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28일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적폐 청산운동본부 민족정기구현회 인권회복 오늘도 남편의 억울한 죽음, 이상입니다. 그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 이장우 선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